아이고. 자, 여기 있는 PF5. 이제 이 녀석의 그 뭐냐면 입체수는 알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VS EPR을 적용해서 기하 구조를 파악해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그 유명한 구조 그게 나옵니다. 자, in 이렇게 쓰시고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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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말단에 있는 플로린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고. 연결을 하면 그 유명한 뭐가 나옵니까? 삼각 쌍뿔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삼각 쌍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트라이고널 바이 피라미드 라고 해가지고는 줄임말로다가 TBP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 쓰죠. TBP.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기하 구조를 분석해 볼 텐데 이 녀석은 다른 그 뭐냐면 기하 구조 분석과는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뭐가 독특할까요? 뭐가 독특할까요? 이 녀석은 결합각이 두 종류입니다. 결합각이 두 종류입니다. 결합각이 두 종류? 자, 예를 들어 아까 뭐 가장 이상적인 sp3 혼성이었던 메테인을 예로 들자면 여기 각도가 109.5도였잖아요. 그런데 이 109.5도가 여기만 그래요? 나머지 다 그래요? 그 말은 여기는 결합각이 몇 종류죠?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겠죠? 그럼 조금 더 복잡한 거 그리면 sp3d2라고 하는 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대표적으로 있는 게 황에 플로라이드가 6개 붙어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럼 SF6라고 하는 건데 플로라이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어서 말단에 있는 플로라이드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팔면체 구조가 나타나죠. 그래서 정팔면체 구조인데 이때 결합각이 몇 도냐고요? 여기 몇 도예요? 여기 몇 도예요? 다 직각이죠. 즉 뭐냐면 더 복잡해 보이지만 결합각은 한 종류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슨 혼성 구조의 가장 이상적인 구조, 가장 이상적이라는 게 뭐냐면 중심 원자를 토대로 말단에게 다 똑같은 거,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말단에게 다 똑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이렇게 이상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걸 아무리 이상적이라고 그려도 지금 여기에 있는 입체수 5는 다른 것들과는 달리 결합각이 보시다시피 여기 120도죠? 맞나요? 그런데 여기는 90도죠. 그러니까 결합각이 두 종류가 무조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식으로 그리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결합각이 두 종류라는 거는 모두 두 종류라는 얘기겠어요. 바로 시그마 결합이 두 종류라는 얘기예요. 단일 결합 하나로 표현된 게 시그마 결합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두 종류가 섞여 있는 게 바로 요 TBP 구조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선 여기에 120도, 120도, 120도 들어있는 애들이 있죠. 그 120도, 120도, 120도 들어있는 애들을 보시면 보이다시피 얘네들이 XY 평면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20도면 여기도 120도고 여기도 120도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플로라이드가 XY 평면 방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XY 평면 방향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쿼토리얼 방향이라고 해요. 이 이쿼토리얼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해요? 바로 적도 방향으로 번역을 해요. 적도. 알겠죠? 그 EQ를 따서 여기다가 EQ 아시겠죠? 이렇게 아래 첨자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도는 그 지구과학에서 얘기하는 그 적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적도. 그러니까 지구를 이제 뭐냐면 은유적으로 봤을 때 지구의 적도가 XY 평면이고 북극과 남극이 Z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좋다. 그래서 그 적도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적도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이쿠에이터예요. 이쿠에이터가 적도예요, 적도. 그것의 형용사형이에요. 적도의 형용사, 적도의라는 뜻이 이쿼토리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적도, 그러니까 이쿠에이터인데 그 우리나라는 너무 적도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적도에 있어요를 스페인어로 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적도에 있어요를 스페인어로 하면 그게 에쿠아도르예요. 에쿠아도르가 적도에 있는 그 나라예요. 그래서 나라가 적도를 지나서 이름이 에쿠아도르예요. 그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 그래서 에쿠아도르에 가면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적도놀이 알아요? 적도놀이? 그러니까 적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적도 와 거기 뭐 더운 거 아니야? 뭐 되게 적도 야 우리나라에서 적도까지 멀 텐데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하지만 적도라고 하는 게 실제 그 에쿠아도르에 가면 그냥 그려놓은 선이에요. 네, 적도선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어느 지역에 선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무슨 말이야? 뭐 거기를 중심으로 이쪽은 남반구 저쪽은 북반구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에쿠아도르 그 놀러 가는 여행객들은 항상 그 적도선 그려진 데서 적도놀이 하는 거예요. 적도놀이 몰라? 아, 북반구, 남반구,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이게 적도놀이인데? 아, 적도놀이 몰라요? 아 이거 SNS에 많아요. 뭐 페이스북 이런 데 가면 에쿠아도르 놀러 왔어요. 적도놀이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해요. 아, 비슷하게 뭐 국경놀이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국경놀이. 국경놀이 알아요? 그 다른 나라들은 국경 붙어 있잖아요. 국경 붙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볼리비아, 페루 뭐 이런 데 가서 볼리비아, 페루, 볼리비아 이렇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뭐 휴전선에서 뭐 북한, 이렇게 할 수 없잖아. 큰일 나잖아. 뭐 지뢰 뭐 지뢰 쾅 이렇게 되니까는 우리나라는 국경놀이가 안 되지만 다른 나라는 국경놀이 된다고. 찾으면 나올걸? 적도놀이, 국경놀이? 나올걸? 여행객들 많이 해요 그거. 알겠죠? 몰랐구나. 아니 적도놀이를 몰랐어요? 뭐 하여튼 그래서 왜 다원아 도원아 검색에 나와요? 아 왜 그런 데서 이제 국경놀이 하겠죠 뭐. 뭐 이게 이게 이제 옆에 이제 군인들 서 있죠. 군인들 뻘쭘하게 서 있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국경에는 경비하는 군인이나 경찰들이 있거든요. 각 나라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관광객들이 그 군인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군인들 뻘쭘하게 보는 거죠. 이렇게 뭐 어쩌겠어요. 그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뭐 하여튼 뭐 여하튼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이 XY 평면에 있는 이 결합각 120도인 요 세 개가 이쿼토리얼 방향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이쿼토리얼의 90도인 요 두 개를 뭐라고 부르느냐? 요거를 Z축 방향이라고 해. Z축 방향 아시겠죠? 그 Z축 방향을 영어로 엑시얼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 엑시얼 방향.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말로 X축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쓰면 X 엑시스거든요.
그 엑시스의 형용사형이 엑시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Z축으로 위아래 뻗어 있는 두 개를 엑시얼 방향이라고 표현을 해서 여기다가 관습적으로 AX를 써줍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때 놀랍게도 얘 데이터를 조사를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요 엑시얼 결합 있죠? 이게 157피코미터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이코토리얼 결합 있죠? 이게 154피코미터입니다.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시그마 결합이 몇 종류? 두 종류. 즉 뭐냐면 똑같은 인플로라이드여도 이쪽 결합과 이쪽 결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녀석의 혼성오비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혼성오비탈을. 자, 그럼 이때 여기서 3. 이 녀석의 중심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이제 에너지 축을 가정을 하고 중심 원자는 지금 누구입니까? 인이지요. 그래서 이제 인 이렇게 쓰고, 자, 인의 그 최외곽 전자 배치는 3s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 있고, 맞죠? 그리고 3px, 3py, 3pz 보이시나요? 여기에 나머지 전자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죠. 맞아요? 그래서 인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 5개잖아. 그 인의 최외곽 전자 5개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이제 배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3p 오비탈 말고 그 다음 어떤 오비탈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3d 오비탈이 있을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이 5개의 오비탈 중 또 하나 왜요? 여기 더우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d 오비탈 중, 자, d 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5개가 있다고 했죠. 그 5개가 바로 z제곱이 있을 수도 있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있을 수도 있고, xy, yz, zx가 있을 수도 있죠. 얘가 지금 3D란 말이에요. 그죠? 3D. 자, 근데 이 3D가 지금은 전자가 채워져 있어요? 지금은 비워져 있어요? 지금은 비워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5개의 D 오비탈이 있는데 지금은 전자가 하나도 없다. 됐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게 그림이 조금 빡센데 그림이. 자, 그래서 이제 혼성화가 된다. 혼성화가 되면, 자, 여기 보조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조선, 여기도 보조선을 그린 다음 자, 여기 입체수가 얼마죠? 입체수가 5죠. 5. 그러면 재료도 몇 개 가져와야 되죠? 재료도 5개. 자, 그러면 재료를 고를 때는 불안한 거 5개, 안정한 거 5개? 안정한 것보다 5개. 그러면 그 재료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가지고 와요.
알겠죠? 그래서 재료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뭐냐면 원래의 AO 중 3 더하기 2 해서 5개를 혼성화에 참여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연구해야 할 입체수가 5니까요. 그래서 원자 오비탈 5개를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눈치를 챘나 모르겠지만 그 참여하는 재료 5개를 지금 묘하게도 2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왜 2가지로 구분하겠어요? 결합이 2종류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결합이 2종류니까 재료도 2종류를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요리를 2가지를 해야 되니까 재료를 2종류로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3S, 3PX, 3PY 보이시죠? 요 3개를 섞어서 여기서 H1, H2, H3를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PZ와 DZ제곱을 섞어서 뭘 만든다? H4와 H5를 만듭니다. 알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d오비탈들은 그냥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얘네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4개의 d오비탈들입니다. 자, 그럼 이때도 에너지 준위 한번 살펴볼까요? S 하나의 P를 섞었죠. 그러면 여기 에너지 준위하고 여기 에너지 준위의 몇 대 몇? 1대 2. 알겠죠? 그 다음 PZ하고 DZ제곱을 섞었죠. 그러면 H4, H5는 1대 1. 알겠죠? 그게 지켜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H1, 2, 3는 앞서의 sp2 혼성인 겁니다. 맞아요? 뭐를 섞은 겁니까? 3s, 3px, 3py를 섞은 거죠. 즉 여기서 나타나는 H1, 2, 3는 앞에서 얘기했던 sp2 혼성이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결합각도 몇 도? 120도요. 결합각이 동일하기 때문에 혼성 오비탈 구조도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H1, 2, 3의 표현은 앞서 얘기했었던 sp2 혼성 오비탈하고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H4, H5가 아까 뭐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건 H4, H5가 앞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누구하고 누구를 섞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3PZ와 3DZ제곱을 만들었죠. 이걸 섞었죠. 그래서 PZ, DZ제곱 혼성인 겁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줄여서 PD 혼성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이것을 sp2와 pd를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 그게 바로 sp3d 혼성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지금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잖아요. 그 다섯 개를 여기에 전자 배치 어떻게 한다고요? 홀전자 최대 배치. 그럼 홀전자를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렇게 만들어진 게 저런 식의 TBP 구조에서 중심 원자의 혼성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H123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sp2하고 이그젝트리 세임입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수식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조금 살펴볼 게 바로 요거죠. 요거 H4하고 H5죠. 요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 뭐 어디 표현할까? 이게 지울 데가 없네. 그래, 여기 지워보자. 여기 줄게요. A. 자, 보자. 자, 그러면 2, 3, 4. P, D 혼성 만들어 봅시다. PD 혼성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이게 보자면 첫 번째 1. 자, 여기 Z축이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짜잔 여기가 플러스 함수값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함수값인 오비탈을 하나 준비해 보자고 치죠. 이게 뭘 준비한 거냐면 바로 PZ를 준비한 겁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에 뭐를 더할 거냐면 역시나 그 Z축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그림 죽이는데? 도원아 대단하죠? 대단하죠. 승재 예쁘죠? 자, 이게 지금 누구냐면 바로 DZ제곱이겠죠. 맞습니까? 자, 아시다시피 빨간색의 뜻은 뭐예요? 빨간색의 뜻은 플러스, 그 다음에 파란색의 뜻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요놈하고 요놈을 더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요놈하고 요놈을 그냥 그야말로 여기서의 더하기는 그야말로 산술적 더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결과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중심 원자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 원자가 지금 인인 거고요. 이 자리에 중심 원자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 원자가 가지고 있는 PZ 오비탈과 DZ 오비탈 두 개를 더하기로 표현했다고 첨부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표기를 하면 자, 흰색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저기에서 요렇게 왁구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플러스 함수값인 부분과 플러스 함수값인 부분 보이시죠? 요게 더하기가 될 거예요. 더하기가 돼서 그 함수값이 아주 많이 커지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더하기인 부분과 마이너스인 부분이 더해지면 크기가 커지겠어요? 크기가 작아지겠어요? 크기가 작아지겠죠? 작아지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작아지게 조그맣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xy 평면 방향에 있는 이 파란색 함수값은 그대로 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dz 제곱 오비타라고 pz 제곱 오비타를 표현을 하면, 아니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전자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쏠려 있는 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마이너스 z, 그러니까 여기 이 방향을 뭐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자. 이게 뭐냐면 원점을 중심으로 이 방향을 마이너스 z 방향, 요거를 플러스 z 방향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경우는 플러스 z 방향 쪽에는 전자 존재할 확률이 매우 떨어지고 마이너스 z 방향으로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아주 큰 새로운 오비탈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냥 pz나 dz 제곱 오비탈은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의 전자 제공 확률이 같아요. dz 제곱도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의 전자 존재 확률이 같아요. 그런데 그 둘을 더해버리면 한쪽의 전자 존재 확률은 줄이고 반대쪽을 아주 높게 키울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전자가, 이 말은 이쪽에 주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주로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주로 있다는 얘기겠죠. 전자가 주로 있다, 전자가 로컬라이즈드 돼 있다. 그 로컬라이즈가 뭐예요? 시그마 결합을 표현하는 밸런스 본드 티오리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 본드 티오리에서는 시그마 결합 전자라는 게 어떤 지역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지역에 매여 있다는 얘기는 전자 발견 확률이 반대쪽에 비해서 그쪽에 전자 존재 확률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두 오비탈을 더해서 그걸 표현을 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것을 보시다시피 저기에 있는 H4라고 할 때 이때 얘가 저기에 있는 dz 제곱과 pz 제곱 사이를 더하기로 표현한 어떤 혼성 오비탈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아이고, 어? 네. 구요? 다시 뭐라고? 자기 책 9가 없어졌다고요? 여기가 주지 않았어요? 이건 8인데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래서 내가 또 띄워볼까봐? 네. 네. 여기 있어. 네네. 저기서 하나님이 네. 있으면 네. XY 평면도 그게 약간 네, 전자 존재 확률이 일부 있겠죠. 일부 있겠습니다만 이쪽에 전자 존재 확률이 대부분이니까 이 영역에 주로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평면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오비탈들이 와서 결합을 이룰 거 아니에요. 결합을 이룰 테지만 여기에 있는 전자 밀도는 얘가 공간이 아니라 면에만 존재를 하니까 그 면에 존재하는 전자랑 다른 오비탈 전자랑 오버랩하기 쉽진 않겠죠. AO의 그 사이에 제가 곱수로 표현한다는데 우선 혼성 오비탈은 이 두 개를 더하기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더하기로 표현을 해서 만들어진 혼성 오비탈이 요거예요. 실제로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엄밀한 얘기로는 로컬라이즈드 되어 있는 결합이 실제로는 핵 뒤쪽에도 일부 있어요. 혼성 오비탈은 그런 표현도 해요. 그래서 이만큼 뭐 결합력이 강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뭐 이거는 밸런스 본드 띠오리에만 국한되어 있는 설명이라 그냥 지금의 혼성 오비탈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뿐이다, 방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 녀석은 글쎄요, 부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 존재 확률을 언급하기는 쉽지 않아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비탈에서 전자 존재 확률을 파악하려면
3차원 부피에 해당하는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부피가 없어요. 그래서 함수값은 존재하지만 전자 존재 확률은 0일 거예요. 적분을 하면. 함수로 표현은 되지만 이건 면이란 말이에요. 면에는 물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는 그리지만 물리적 의미는 전혀 없다고 봐야겠죠. 아이고. LCA 이용할 때 네. 그 곱씨 0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AO 어. 그거 할 때 저기 0이 된다고 음.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저 둘을 가지고 선형조합을 해서 만드는 분자기도 함수를 만든다면 뭐 저건 없어지겠죠. 근데 뭐 지금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네요. 지금은 이제 혼성오비탈 얘기니까. 혼성오비탈은 분자기도 함수하고 또 다르게 해석하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의 얘기라고 해야 되겠네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음. 그게 0이 된다. 응? 확률이 0이 된다. 음. 건 안 아니면 거죠. 근데 찾을 수는 없죠, 여기서. 여기서 찾을 수는 없죠. 자, 됐죠? 자, 그럼 이때 이 앞에 정규화 상수는 뭘까요? 이 앞에 정규화 상수는 뭘까요? 루트 2분의 1이 돼야 될 거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왜냐하면 이거 제곱하면 뭐 나와야 되겠어요? 제곱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정규화가 되려면 제곱해서 전체가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 제곱하면 2분의 1일 거고 요거 제곱하면 1이겠죠. 요거 제곱하면 1이겠죠. 그런데 모든 원자 오비탈은 겹침 적분이 0이거든요. 그럼 이거 제곱해서 1, 요거 제곱해서 1, 두 개 곱하면 0이니까 요거 제곱하면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나온다고요. 그럼 1이 나오니까 정규화 상수가 루트 2분의 1인 게 맞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됐다. 됐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때 PD 혼성에서 어떤 가능성도 있느냐? 요런 가능성도 있겠네요. 요 Z축에 대해서 이압, 이압, 이압. 자, 똑같은 PZ 오비탈이에요. 자, 두 개를 더하는데 이때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요렇게 요 두 개랑 더해진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죠. 그러면 꼭 여기가 플러스냐?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해도 디오비탈의 속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 개가 더해졌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요 중심 원자핵을 토대로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느냐? 바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인 영역이 더해지면서 그 함수값의 크기가 커지게 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인 부분이 더해져서 그 마이너스인 부분의 함수값이 아주 조그매질 거예요. 그리고 요 링 부분으로 존재하는 플러스 함수값은 뭐 그냥 있겠죠? 다만 얘는 부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전자가 존재한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이때 이렇게 그 혼성 오비탈을 만들면 이게 전자는 대부분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요 플러스 Z 방향에 주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혼성 오비탈을 H5라고 하고 얘는 루트 2분의 1의 PZ. 자, 얘는 위 함수하고 부호가 반대죠. 부호가 반대니까 위에 있는 Z제곱의 마이너스라고 생각해도 좋겠죠. 이게 바로 H4, H5 혼성 오비탈입니다. 뭐만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원점에 있는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이 플러스 Z 방향과 이 마이너스 Z 방향은 그 각도가 당연히 뭐겠어요? 180도. 180도겠죠. 이런 식의 혼성오비탈과 이런 식의 혼성오비탈이 같이 있을 텐데 중심 원자 기준으로는 이쪽을 향하는 방향과 이쪽을 향하는 방향의 각도가 180도. 그게 뭘 설명할 거다? 엑시얼과 엑시얼이 90도 더해져서 180도가 되는 걸 설명해 줄 수 있겠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때 자, 여기 잠깐 지워볼게요. 자, 아까 이 H123는 구조가 뭐랑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했죠? sp2랑 구조가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했죠. 진짜 sp2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PD 혼성은 이게 누구의 구조랑 비슷할까요? 혹시 여러분 아까 sp 혼성 기억나요? sp 혼성이 혼성 오비탈이 H1, H2 두 개로 만들어졌거든요. 아까 공부했던 거 보면 그거 어떻게 표현되냐면 루트 2분의 1에 S 플러스 PZ 루트 2분의 1에 S 빼기 PZ로 표현이 돼요. 저번 시간에 했었죠. 어제 했던 SP 혼성이 혼성 오비탈이 두 개가 나타나고 서로 간 각도가 몇 도죠? 서로 간 각도가 180도였죠. 그 180도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S 오비탈하고 PZ 오비탈을 들었는데 그 두 개를 하나를 플러스 하나를 마이너스로 연결하고 정규화 상수를 루트 2분의 1로 썼었다고요. 그거하고 보세요. 뭐 달라져요? 완전히 동일해요. 완전히 똑같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표현된 거를 sp3d 혼성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 혼성 구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그럼 이제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그림 지운다. 지우자. 쓱쓱쓱쓱. 쓱쓱쓱쓱. 자, 그러면 세 번째. 결합의 구분. 그러면 여기 뭐가 있냐면 PF 이코토리얼과 이제 PF 엑시얼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녀석의 개수 지금 저 TBP에서 몇 개? 3개. 엑시얼은 2개. 그 다음 혼성 오비탈은 혼성 오비탈 전에 결합각은 이들 사이에 120도, 요 사이에 180도. 맞죠? 그리고 혼성화는 요 녀석은 sp2, 요 녀석은 pd. 그죠? 그럼 이걸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 캐릭터예요. sp2 혼성의 S 캐릭터 얼마죠? 바로 33%죠? PD 혼성의 S 캐릭터는 얼마죠? 0%죠? 그래서 이때 어떤 말을 사용하냐면 전기 음성도라는 말을 써요. 전기 음성도가 뭐예요? 전기 음성도를 정의하면 뭐를 끌어들이는 성격? 전자를 끌어들이는 성격이죠. 누가? 원자가 전자를 끌어들이는 성격인데
놀랍게도 전기음성도를 어디에도 적용하냐면 오비탈에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오비탈이 전자를 끌어들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그 전기음성도가 여기서 크다, 여기서 작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S 오비탈이 갖는 중요한 성격 말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S 오비탈의 무슨 효과? S 오비탈의 무슨 효과? 침투 효과. S 오비탈의 침투 효과. 승지야 기억나요? 자, 침투 효과가 뭐예요? S 오비탈의 침투 효과는 바로 핵, 뭐냐면 어떤 오비탈의 전자가 핵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을 침투 효과라고 하는데 그것이 S 오비탈에서 아주 커집니다. 이 얘기를 언제 했었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가 뭐였어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가 바로 R제곱 R제곱이었죠. 얘 이름이? R제곱 R제곱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었죠. 그래서 방사방향 분포 함수였죠. 이거로부터 SPD 오비탈의 라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그리면 S 오비탈의 경우 핵 근처에서 전자가 나타날 확률이 가장 크다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을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면 S 오비탈에 배치된 전자는 핵 앞에서 자주 발견된다. 그러면 평균 거리에 있다가 핵 앞으로 온다. 그럼 평균 거리에서 핵 앞으로 온다는 건 전자 입장에서는 도망간다는 얘기에 전자 입장에서 쑥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전자 입장에서 쑥 들어온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말을 쓰냐면 S 오비탈이 전자를 핵 쪽으로 끌어들인다 라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전자를 끌어들여? 그럼 이 말을 다시 어떻게 쓰느냐? S 오비탈의 전기 음성도가 크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S 오비탈은 다른 오비탈들 누구? P나 D 이런 애들에 비해서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라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의 출발점이 바로 S 오비탈의 침투 효과야. 이해했죠? 자, 그러면 빵을 만드는데 빵에다가 버터를 많이 넣었어. 그럼 빵에서 무슨 맛이 많이 나? 버터 맛이 많이 나겠지? 빵을 만드는데 거기에 초콜릿을 많이 넣었어. 그럼 빵에서 무슨 맛이 나? 자, 되게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 하죠? 자, 그럼 봐봐. sp2 혼성의 S 캐릭터는 33%, PD 오비탈의 S 캐릭터는 0%. 그럼 둘 중에 어디서 S 오비탈의 성격이 더 많이 나타날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S 오비탈의 성격은 뭐지? 알겠죠?
말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그 TBP 구조에서 저 TBP 구조에서 sp2 혼성을 하는 쪽에 결합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고 그 다음에 PD 혼성 쪽에 결합의 전기음성도가 작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완주 중에 하나, 완주 중에 하나. 또 도원이 또 또 막 질문하려고 입이 움찔움찔하네. 왜? 저걸 설명하는 저거 뭐라고요? 저 돌면 결합기가 짧은데 저거 때문에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설명하려고 그렇죠. 하려고 알겠죠? 하려고. 자,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그래서 결합 길이가 이코토리알이 숄터, 엑시얼이 롱거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코토리얼 쪽 결합의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인이 중심 원자의 혼성 오비탈이 저 플러린에 있는 결합 전자쌍을 인쪽으로 더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게 어떤 원자의 전기 음성도는 마치 화석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원자의 전기 음성도는 이게 상황에 따라 아주 가변적으로 변한다라는 게 그 근대화학의 가장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인의 전기 음성도는 주기율표 속에 그냥 2.5 정도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인의 전기 음성도는. 그러면 인의 전기 음성도는 2.5인갑다. 인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2.5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2.5라는 거고 때론 이것보다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때론 이것보다 조금 더 작아질 수 있고 그리고 희한한 거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라는 게 근대화학의 현대화학의 가장 중요한 설명 중에 하나예요. 뭔 말이냐면 얘의 전기음성도는 2.5다라가 아니라 이런 구조에서는 묘하게도 이코토리얼 쪽에서는 전기음성도가 더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뭐를 활용해서? sp2 혼성을 활용해서. 반면에 이 녀석의 전기음성도가 엑시얼 쪽에서는 약화된다는 얘기예요. 왜? PD 혼성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형이 될 수 있구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출현한 개념 중에 하나가 그게 Effective Electronegativity라는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유효 전기음성도. 유효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유효 먼저나? 유효 핵전화. 자, 핵전화는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원자 번호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원자 안에서 실제 전자가 경험하는 핵전화는 다 똑같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런 개념을 유효 핵전화라고 하잖아요. 그 유효란 개념을 전기음성도에도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음성도도 유효 전기음성도라는 컨셉을 써요. 그런 유효 전기음성도 개념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 크다 작다예요. 중심 원자는 인 하나인데 이 전기음성도가 방향에 따라 달라지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결합 길이가 짧아지고 길어진다. 왜? 이쪽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확 끌어당기는 거지 뭐.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논리를 끄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또 당연히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력은 세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세지겠죠. 스트롱가. 반대로 이쪽은 약해지겠죠. 됐죠? 이 논리를 잘 기억해 둡시다. 자, 썼어요? 썼죠? 아이고.
자, 다 썼습니까? 자, 그다음 지운다. 하나만 하고 갑시다.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하나만 더. 거의 다 했습니다. 자, 이거 지운다. 지운다. 지우자. 지우자. 아이고. 자, 그 다음 몇 번이지? 5번인가? 네. 5번이에요? 그 다음 할 것 벤트룰이에요. 도원이가 좋아하는 벤트룰. 네. SP3D2요? SP3D2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뭐 그냥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SP3D2 90도로 해놓고 벡터 다 잡으면 됩니다. 네, 벡터 다 잡으면 됩니다. SP3D2가 정팔면체잖아요. 정팔면체니까 6개 방향 벡터를 어떻게 잡으시면 돼요? 방향 벡터를 뭐냐면은 그 뭐로 잡으면 되냐면 SP3D2는 6개 방향이니까 PX, PY, PZ의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과 DZ제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잖아. 그럼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조합